참 묘하게도 한동훈 후보하고 이래 앉아 있으면 뭐 토론을 하면 묘한 기분이 들어요. 저도 탄핵 대선을 지금은 두 번째거든요. 박근혜 탄핵 때, 이번에 또 탄핵 대선. 한동훈 후보도 박근혜 탄핵 때에는 뭐 탄핵 이후에 수사 맡아가지고 뭐 징역 35년 구형하고 감옥 보냈고, 그때 뭐 국정 적폐 수사한다고 굉장했잖아요. 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에도 나는 이 탄핵을 주도한 인물로 봅니다. 예? 탄핵을 주도한 인물뿐만 아니라 계엄의 원인이 됐던 인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를 보면 묘한 감정이 들어요. 제가 답을 참 드릴까요? 후배는 후배인데 어떻게 그런 묘한 일만 두 번 당하고 있을까? 그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2017년 8월 17일 날 홍보님께서 토크 콘서트에서 이런 질문을 받으셨어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구속 상태였는데요. 석방 요구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국정을 잘못 운영한 그 벌을 받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겪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구속된 이후에 석방조차도 본인은 반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입장이 바뀌신 겁니까? 생각이 바뀌신 겁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터무니없이 대받아 치니까 내가 참 짜증난다 이 말이야. 답변을 그래 어째 합니까? 국민 앞에서 짜증내지 그렇게 마시고. 하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해가지고 터무니없이 그 잡아넣어가지고 35년 구형한 사람이 입장이 어떠냐 그걸 물었잖아요. 근데 그 문자 그에 답변 안 하고 엉뚱한 소리 하니까 엉뚱한 소리가 좀 아니라 이상하죠. 본인이야말로 석방을 반대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방 반대한 일이 없어요. 아니 아까 그런 말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말씀 그러면 본인이 한 말이 아닙니까? 이거 잘못 말씀하시면 문제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국정을 잘못 운영한 그 벌을 받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답하신 적 있어요? 국정을 잘못한 벌로 받고 있다가 탄핵이 됐고 또 수사를 받고 그래 있다. 석방 그 말이 요구에 대한 뭘 질문이었어요. 그 틀린 말입니까? 석방 요구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죠. 내가 무슨 그 석방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때 법무부에서 다 있는데. 모든 게 뭐 계엄도 대구시장에서 몰라 뭐 자기 일 아니라고 하고 아니 홍 후보님 스트롱맨이라고 하시면서 정작 본인이 어려운 질문에 맞아 떨어지면 이렇게 약하게 빠져나가시는지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분명히 그 질문에 대해 석방 요구를 반대하신 거였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답변이나 하고. 아니 제대로 좀 지금 해줘요. 여기서 국민들께서 보시는 거고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라는 말씀은 적절하지 않아요.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라 깐족된다는 말이 쓸데없는 소리를 밉살스럽게 구는 것을 깐족된다고 하는 겁니다. 적어오셨군요. 그거는 아니 표준말이에요. 표준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질의 답변을 하니까 김문수 형이 당하고 쩔쩔맸죠. 그렇게 하지 말아요. 물으면 아까도 그렇잖아요. 내 가족이 했다 안 했다 그 말만 하면 되는데 왜 딴소리를 이리 갖다 붙이고 거기에 민주정당이 나오고 뭐 비밀이 보장되어 있다 그 소리가 나오고 그렇게 합니까? 아이고 그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답변하고 그렇게 하는 게 토로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또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검사 생활 20년 했죠? 20몇 년 했습니까? 제가 검찰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20년 했죠. 검사 후보님도 오래 생활 하셨죠. 20년 하고 검찰 사무는 내가 보기에는 국정의 0.1%도 안 되는데 검사와 임명직 장관 경험밖에 없는 그런 분이 국정을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대표 되고 그다음에 지금 대선 나왔습니까? 국정 경험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명태균 브로커에 얽힌 경험도 없고요. 수해 때 골프 친 경험도 없고요. 그러니까, 특활비 집에 갖다 준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 그런 필요 식으로 없어요. 답변을 하니까 밉살스럽다 이 말이야. 그리고 국민들이 보면 그 답변 그거 옛날로 흘러간 옛 노래입니다. 에? 그걸 갖다가 상대방한테 공격하고 하는 게 그래 하니까 그럼 나도 그거 한번 이야기해 볼게. 그래 하니까 이재용이 무죄 받았지. 에? 양정희도 무죄 받았지. 그것도 19개 혐의로 기소했는데 통째로 무죄 받고
양성태는 48개 혐의로 기소했는데 통째로 무죄 받았고 그렇게 해놓고 무슨 조선제일검이야. 그런 식으로 내가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런 식으로 답변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래 하지 마세요. 후보님, 저는 후보님과 지금 존중하는 물은 자격으로 거는- 지금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자꾸 지금 가르치려고 물은 그러시면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남을 비아냥대는 그런 답변을 하라는 게 아니고 국정 경험이 이렇게 없는데 국회의원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 제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맞는 답변 그래 드릴까요? 어떻게 맞는 답변 대한민국 드릴까요? 국정을 하려고 하느냐 그거 맞는 답변 물어봤잖아요. 드리죠. 자,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1대 180으로 민주당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긴 경험을 봤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저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원톱으로 어려운 총선을 치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일이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저는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모든 곳에서 저의 지원 유세를 바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총선 이후에 다시 당대표로 왔을 때도 63%의 당원들과 국민들이 지지해 주셨습니다. 뭐 후보님께서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비하하시긴 하셨지만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보십시오. 그 이후에 어려웠던 금정선거를 이겼고 그리고 금투세 투쟁에서 민주당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간첩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동의를 이뤄냈고 가상자산 유예에 대해서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개엄날 민주주의와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제 모든 걸 걸고 계엄을 저지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이 결국 경험을 얘기하는 것은 어떤 정치인이 나중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예상하기 위한 것인데요. 제가 이런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